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3월 둘째 주이긴 하지만 이제 새로운 공부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1, 3월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전체 흐름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공부 계획을 설계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오늘 처음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상반기에 어떤 것들 위주로 중점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을 텐데 그게 결국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한다라고 했을 때 이 3 월부터 들어가는 기출 문제가 거의 70-80% 정도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파트가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기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닌 분석도 하고 그것을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아마 이제 선생님들이 새로 시작한 분들은 그러한 개념들 안에서 확장하고 분석하는 것까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보실 걸 생각하고 공부 계획을 이제 작성을 혹은 계획을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우리가 3월 달부터 들어가는 강의 계획을 잠깐 살펴볼게요. 일단 기본 이론에 이어서 심화를 하지요. 심화라고 해서 너무 거창한 건 아니고 최근에 말 그대로 70-80%는 기출 문제에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확장하는 것에 주력을 할 건데, 사실은 올해 또 나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책들을 저희가 또 보고 넘어가야 되고, 혹은 과거에 조금 더 중점적인 내용이었었는데 아직까지 시험 문제 다루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가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심화 자료로 해서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약간 장애 영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사고 자폐는 사실 심화라고 하기에는 이미 기본 이론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의 페이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아마 문행부터는 사실 새로운 책보다는 문행은 너무 다양한 책에서 출제 빈도가 높다 보니까 한 권의 책보다는 여러 권을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심화 자료가 많고 수업의 내용도 더 많아지고 약간 장애 영역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선생님들이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은 실제 기출에 나왔던 기본 이론을 먼저 선생님들이 확실하게 확고하게 하시고, 그에 플러스 기출 문제 내용들, 그다음에 확장된 것들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프린트를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사실 그럼 기본 이론 안 들었는데요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미 해설지에 기본 이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이제 올해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조교들도 굉장히 많이 애를 썼고 저도 일단 그래도 '도전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마음을 먹었는데요. 일단 답안 작성 연습을 위해서 개별 첨삭도 하고 공개 첨삭을 할 건데 원래는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염려스러운 건 선생님들이 답이 이미 정답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뺏겨서 제출을 할까 봐 그것도 염려스러운데, 그거는 이제 양심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아는 거하고 쓰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것을 미리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쓰면서 제출하는 게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든 모르든 일단 머릿속에 있는 걸 쓰는 걸 연습을 시키자라고 생각한 게 지금 3 월부터 연습을 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아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오늘 이제 답안지를 제출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공개 첨삭을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할 건데, 사실 공개 첨삭은 오늘 저희가 채점하고 첨삭하고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 혼자 촬영을 할 거니까 선생님들은 또 "선생님 제가 공개 첨삭 업로드 됐어요. 뭐 어디 들어가서 보세요."라고 안내가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첨삭 내용을 들어보시고 '아 이렇게 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게 굉장히 좋은 답안이구나. 이렇게 쓰면 채점이 잘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흐름을 아마 이게 반복적으로 3-6월 되면 이제 나도 모르게 스며들 것 같아요. 내가 말을 하지 않고 하더라도 '아 이렇게 쓰면 잘 쓴 답안, 이렇게 쓰면 못 쓴 답안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러한 것을 이제 좀 더 빨리 연습을 하는 것으로 들어가면 되지 새롭게 시작하는 답안은 또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답안 작성 연습이라고 하는 게 어떤 좋은 답안이라고 하는 거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쓰는 거 자체에 연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안에서 절대 양심의 선생님들이 어긋나지 않고 안 보고 그냥 제출하는 걸 생각하면 돼요. 나한테 잘 볼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 상관없고 선생님들이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는 게 답안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잘 쓴 답안을 연습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오늘 이제 첨삭을 내야 되는 선생님들은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다음 주부터 할까라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제가 채점하고 그다음에 강의 찍고 그럼 3 주부터가 그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럼 너무 늦어 버려서 그냥 오늘부터 그냥 당장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첨삭 번호 부여받은 선생님들도 부담 갖지 마시고 하시고, 인강 선생님들은 아마 다음 주부터 첨삭 대상이 될 거니까요. 쪼끔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첨삭의 이제 답안에 해당하는 답을 쓸 때 문제는 정서면 정서에 해당하는 것만 제가 찾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영역에 있는 걸 찾으면 아직 안 배웠는데 그게 채점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있고, 사실 또 처음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 오늘 선정한 문제들이 있지요. 다 정서 행동에만 해당하는 문제들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문행 파트랑 연결된 부분이어서 그냥 그건 빼고 제출을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리고 유초중 상관없이 답안지는 유아 초등 선생님들은 이 유초 답안지 그냥 순서대로 답을 작성하시면 되고, 중등은 유초인데 왜 이렇게 해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1번은 1번 첫째 줄, 2번은 2번의 첫째 줄,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해도 되고 그냥 이어서 써도 되고 하니까요. 꼭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서 다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다 좋은 답안일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오늘 한번 해보고 저희가 첨삭 때 좀 자세한 내용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첨삭 문항은 문행이면 문행, 아니면 정서면 정서, 이렇게 장애 영역이 배운 것들 위주로 제가 진행을 해야지 맞는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해서 문항을 선정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터디 구성하고 피드백 해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 조교 선생님이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줌을 통한 구두 스피치가 있는데요. 그거를 굉장히 저희 이번에 또 수석, 차석한 선생님들이 많이 배출이 되셨는데 이거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묻고 답하는 이 스피치 부분이 또 아는 거 쓰는 거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2차 연습도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든지 또박또박 크게 말을 하는 연습을 한다라고 해서 빠지지 마시고 그냥 일단 참여나 해보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나 드러나 보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해서 이렇게 줌을 통한 스피치를 피드백하는 거 꼭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인강생 선생님들은 사실은 저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게 이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강 선생님들에게 또 따로 공지를 해서 공부에 관련된 것들이든지 이런 거 줌으로 상담하는 시간을 또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고려해 주시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 이제 강의에 관련된 부분은 기출 분석과 강론 심화 병행이잖아요. 그래서 심화라고 해서 유초 선생님들은 약간 부담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주력은 기출 문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그걸 철저하게 분석하는 걸로 갈 거예요. 근데 이제 분석을 저희가 연도별로 하는 게 아니라 영역별로 하다 보니까 영역에 해당하는 것만 자세히 분석하고 이 배웠던 내용 어떻게 답안을 쓰는지 그렇게 같이 확장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때는 한 문제여도 정서및 행동장애에 해당하는 음영된 부분들 내용들 위주로 진행이 반복적으로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페이지에 나왔던 내용이 뒷페이지에 똑같이 이 다른 문제의 유형으로 똑같이 지문은 똑같고 문제만 다르게 음영 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여러 번 반복된다는 건 선생님들이 여러 번 노출을 시켜서 지문의 패턴을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서 주제별로 문항을 배치했다. 그래서 여러 번 똑같은 문제가 배치가 되는데 문제 물어보는 지문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화 자료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나오는 새로운 강론들이 있습니다. 제가 2월 말에 또 강론 하나 산 게 있거든요. 그건 일단 비밀이고 정리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워드 작업하고 있어 가지고 일단 새로운 책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작업해서 선생님들께 이제 나눠 드릴 건데, 주력은 이걸 말씀드리려고. 기출 문제하고 분석하고 확장하는 게 1번이고요. 심화 자료 어떻게 봐? 이거 언제까지 다 해? 라고 하는 부담을 떨치시고, 심화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좋지만 봐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외우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흐름으로 내가 글의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자료로 쓰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중등 수석한 선생님은 그거를 다 그냥 모아놨다가 내가
상반기 다 공부 끝나고 하반기 때 공부하는데 쭉 읽었대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은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 자료들이.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지금 당장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걸 모아 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시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자료에 대해서 막 이 폭풍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료가 쌓이는 것을 보고 너무 답답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활용하는 용도는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이 강론 심화 자료는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심화 자료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지는 않고요. 이런 이름이 기본에는 없었는데 이런 게 심화 자료에 한번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나올 수 있으니까 별표하세요. 그럼 별표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위주로 선생님들이 보면 되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분들은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 위주로 또 재량껏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심화 자료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미리미리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개강이 6월, 이제 3월 오늘 개강했지만 종강은 6월 중순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우리 8주인데 6월 말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몇 년 동안 다수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조금은 보강을 해서라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월 달 수업 들어가기 전에 6월 상반기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해서요. 그 기간을 두기 위한 것이고, 수업의 일수는 제가 중간중간 다 이제 채워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1, 3월에도 그랬고 특수교육 평가라든지 특수교육 공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 개변적으로 이제 강의를 촬영을 해서 미리미리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그 해당하는 수업의 실수들이 다 우리가 8주까지 다 채우는 시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종강은 6월 말이 아니라 6월 중순에 저희가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신강론이 나오면 테마 특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자료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테마 특강을 언제 한다라고 공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제가 가지고 있는 강론 이제 나오면, 새로운 것들 나오면 프린트든 어떤 거든 뭐 이렇게 정리해서 선생님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특강들도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일정표를 잠깐 볼 건데, 사실 문행이 목금만 해서는 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정을 잡으실 때 목금에 해당하는 문제행동 파트는 2주 동안 저희가 할 거거든요. 2주 동안 그렇게 할 거고요. 사전과 평가는 28, 29일 날 하지 않고 제가 따로 강의를 찍어서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하다 보면 아마 공학을 못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전과 평가하고 이 공학에 해당하는 주수 2주에 해당하는 것만 제가 따로 강의를 찍어서 업로드 해드리니까 선생님들이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시고 제가 미리미리 업로드 됐어요 하면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커리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선생님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첫째 주는 지금 휴강이거든요. 저도 자료를 또 만들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어서 한 번도 안 쉬고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사실 너무 준비하는 게 많이 바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주는 휴강이고 6월 16일, 17일까지 강의가 진행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PPT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제 답안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네네. 자, 기출문제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일제 앞으로 선생님들이 답안을 작성을 할 때 여러 유형들이 이제 물어볼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제가 이렇게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쓰는 건 선생님들이 어렵잖아요. 그냥 용어만 쓰면 되니까. 자료 없어도 선생님 자료 필요하면 이따가 제가 복사해서 해달라고 하실 거니까요. 그냥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용어를 쓰라고 하는 것과 정의, 의미, 개념 이런 것들은 그냥 쓰면 되거든요. 외웠던 거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정의라고 하는 걸 쓰라고 할 때도 내 생각을 조금씩 이제 넣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 답안은 교사들이 채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워딩 안에서 똑같이 옮겨 쓰는 것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를 쓰라고 해요. 그럼 예를 쓰는 건데, 예시를 쓰는 건데 선생님들이 뭐 개념으로 뭐 맞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중등 문제에서 명료와 요구의 예시를 쓰라고 했어요. 반복해서 말해준다라고 하면 틀려요. 예시니까 반복해서 말해줄래?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예시를 쓰는 것만 채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쓰라고 한다면 물어보는 예를 쓰는 거지 또 내가 생각한 개념을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유를 써라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유를 쓰고 바르게 고치기 이런 게 시험 문제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틀린 거 기호 쓰고 그 왜 이유가 틀렸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말 그대로 쓰면 되고, 바르게 고치기라고 하는 것은 틀린 부분만 정확한 걸로 찾아서 알고 있는 개념을 그 부분만 고치면 되는 건데 이거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연습을 해볼 거고, 뭐 장점 단점은 이제 외웠던 거 쓰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계산하는 것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만 맞는 거고요. 비교해서 차이점 쓰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유초중 약간 다른데요. 비교해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A와 B를 비교하는 거, 둘 다 무엇과 무엇이 뭐뭐 차이점이다라고 써야 되는 것도 있고, 니은보다 디귿이, 그러면 니은보다 디귿이 좋은 점만 차이점으로 쓰는 것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한번 구분해서 연습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찾아 쓰는 건 역시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지문을 그대로 옮겨 쓰는, 찾아 쓰는 연습만 하시면 되는 거. 그리고 근거하여 쓰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의 특성에 근거하여 뭐뭐 써라. 그러면 그 특성을 분명히 언급하고 써주는 게 가장 좋은 답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많이 답을 쓸 때 고민하는 게 근거하여 쓰는 거 힘들어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유, 바르게 고치기 이런 거 힘들어할 거고요. 마지막에 이거 가장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응용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문에다 그 특성을 연결해서 답을 쓰는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었냐면요. 이제 추후에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지속 시간 관찰 기록법 이라고 하는 것을 관련해서 이 지속 시간 기록 방법이 효과적인 걸 뭐 목적 아무튼 정의와 연결해서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문에 있는 정의도 들어가야 되고 표나 뭐 자료를 보고 응용해서 쓰는 아무튼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구나 다 맞는 것은 고민하지 마시고, 아마 저도 첨삭의 대상에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나 비교해서 차이점을 쓰거나 바르게 고치기, 뭐 근거에서 쓰기, 응용 이런 부분들 위주로 선생님들이 답을 쓰는 게 좀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연습시키려고 3월부터 답안 작성을 하는 커리를 새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안내를 하고자 하는 건 전반적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만 하고 저희가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3, 6월 강의는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그 분석했던 내용들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진행된다는 거. 두 번째는 기출 문제 해설 자료는 기본 이론에 있는 내용들과 겹쳐지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씩 반복해서 보는 거니까 그걸 걱정하지 마시면 되고, 또 플러스 심화는 유초 선생님들은 일반 교과도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1순위는 기출문제인 거고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심화까지 볼 시간적인 여유가 계신다면 제가 체크해드린 것 정도는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답안 작성 위주로 해서 전체 3, 6월 강의는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자폐 해당하는 것들의 첨삭 번호는 미리미리 카페에다 안내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공지 문자 받으시면 좀 불편하더라도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는 하고요. 이제 바로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